안녕하세요. 소사벌초 4학년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한살이 3단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70쪽, 그리고 71쪽, 그리고 실험관찰 34쪽, 35쪽도 함께 펴보겠습니다. 교과서 70쪽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3단원 식물의 한살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70쪽에 그리고 71쪽에 나와 있는 단원 정리를 보면서 한번 쭉 내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실험 관찰 34, 35쪽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 34, 35를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붙임딱지와 여러가지 내용들을 이용해서 한번 실험관찰 34, 35에 나와 있는 식물의 한살이 마인드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빠른 사람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식물의 한살이를 배우면서 우리는 강낭콩의 한살이를 대표적으로 배워보았습니다. 식물의 한살이란 여러분들 어떤 걸 이야기했나요? 그렇습니다. 식물의 한살이란 식물의 씨가 싹 터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다시 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식물의 한살이라고 했죠. 이 식물의 한살이를 강낭콩의 한살이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총 6가지 과정으로 강낭콩의 한살이를 정리해 볼 건데요. 우리 사진을 통해서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붙임딱지를 이용해서 강낭콩의 한살이의 사진을 순서대로 붙여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미 나와 있죠. 두 번째 과정,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과정 사진을 순서대로 여러분들 붙임딱지는 뒤에 가보면 71쪽, 실험관찰책 71쪽에 보면 붙임딱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3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뜯어서 이용해 볼게요. 우리는 5개의 사진이 있죠. 이 사진들 중에 각각 순서에 맞게 사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붙이는 동안은 영상을 잠깐 멈춰주세요. 그러면 모두 붙여보았으면 순서대로 한번 사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요? 맞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C였죠? 여러분들 사진을 붙이고 나서 밑에 설명도 함께 써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써볼 거냐면 처음에는 강낭콩의 한살이는 총 6가지 과정이었죠. 뭐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과정, 그리고 세 번째 과정, 네 번째 과정, 다섯 번째 과정, 그리고 여섯 번째 과정. 이렇게 과정에 맞게 사진을 붙인 거에 해당하는 순서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글로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미 나와 있죠? C로 시작합니다. 강낭콩의 한살이는 C. 잠시 멈춰서 마저 그림을 붙여보고 과정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붙여보고 글을 써보았다면 함께 채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강낭콩은 C로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그렇죠. 싹이 틉니다. 두 번째는 싹이 트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빈칸에도 싹이 튼다라고 써볼게요. 싹이 튼 이후에는 어떤 과정이 생기나요? 그렇죠. 잎과 줄기가 자라는 이 모양이겠네요. 세 번째 과정은 잎과
줄기가 자란다. 이후에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나요? 그렇죠. 드디어 꽃이 핍니다. 네 번째 과정, 이 사진에 해당하겠죠? 네 번째 과정, 꽃이 핀다. 적어볼게요. 꽃이 핀 이후에는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나요? 다섯 번째 과정. 그렇죠. 꽃이 진 이후에는 이제 열매가 생기죠. 다섯 번째, 열매를 맺는다. 다시 이 한사리를 끝낸 강낭콩은 어떻게 되나요? 여섯 번째 과정. 그렇죠. 열매에서 나온 씨로 다시 씨의 과정이 되겠죠. 마지막은 씨. 그래서 이 한사리의 과정, 씨까지 마무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붙임딱지와 글로 강낭콩의 한사리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강낭콩의 한사리를 배워보았고 각각의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배워보았죠. 그 중에 첫 번째, 싹이 트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씨가 싹 터서 자라는 데 영향을 주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았어요. 우리 35쪽으로 넘어가서 씨가 싹 터서 자라는데 영향을 주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는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 씨가 싹 터서 자라는데 영향을 주는 조건도 있었고 식물이 자랄 때 영향을 주는 조건도 있었죠. 이 두 가지가 잘 나눠져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먼저 씨가 싹 틀 때 필요한 조건을 볼게요.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씨가 싹 틀 때의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조건들이 있죠? 그때 했던 실험 사진을 함께 붙여볼게요. 이 중에 어떤 실험이 씨가 싹 트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이 물을 준 강낭콩과 물을 주지 않은 강낭콩 실험이 우리가 이번에 배워보면서 했던 실험이죠. 각각 붙여볼게요. 물을 준 것과 물을 주지 않은 강낭콩.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씨가 싹 틀 때 필요한 조건이 어떤 것임을 알 수 있었죠? 그렇죠. 물을 준 강낭콩에서는 보다시피 싹이 나는데 물을 주지 않은 강낭콩은 싹이 나지 않았어요. 따라서 씨가 싹 트려면 그렇죠. 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씨가 싹 트려면 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우리 물 말고 또 어떠한 조건이 있었나요? 그렇죠. 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하나 더 조건이 있었죠. 물 이외에도 적당한 온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죠. 여러분들은 영상을 멈추면서 선생님과 함께 똑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싹이 트는데 물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조건들은 다 같이 해줬죠. 예를 들어 씨앗의 종류나 장소 이런 것은 모두 같이 해주고 물만 다르게 해주어서 이 물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죠. 이렇게 실험할 때 다른 조건은 모두 같게 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물의 양만 다르게 해야 했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면 씨가 싹튼 이후에 필요한 조건은 조금 달랐죠? 씨가 싹튼 이후 식물이 자랄 때의 조건도 알아볼게요. 식물이 자랄 때는 씨와는 다르게 조금 다른 조건들이 필요했어요. 어떤 실험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았나요? 붙임딱지 중에 그렇죠. 이 두 가지 화분을 보면서 실험을 해보았죠. 함께 붙여보겠습니다. 먼저 화분에 물을 주었던 경우와 물을 주지 않은 화분의 경우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해보았어요. 이 실험을 통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던 건 어떤 건가요? 그렇죠. 보다시피 물을 준 화분은 식물이 잘 자라고 있고 물을 주지 않은 화분은 식물이 시들어 버렸어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식물이 자라는데 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우리 물 말고 또 어떤 것들이 필요했나요? 그렇죠. 이외에도 빛이나 적당한 온도도 필요했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씨가 싹틀 때와 식물이 자랄 때 둘 다 물과 적당한 온도가 필요했다는 건 똑같지만 특히 싹이 튼 이후 식물이 자랄 때에는 빛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식물의 한살이와 씨가 싹 터서 자랄 때 필요한 조건까지 알아보았고 이러한 한살이 식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밑에 여러 가지 식물의 한살이를 배워보았죠. 여러분들 식물은 한살이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주었던가요? 그렇죠. 식물은 한 해살이 식물과 여러 해살이 식물로 나눠주었죠. 그래서 한 해살이 식물, 그리고 여러 해살이 식물로 나눠주었어요. 그러면 각각 식물은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한 해살이 식물은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게 있었나요? 그렇죠. 한 해살이 식물은 이름과 같이 한 해 동안 한살이를 거치고 일생을 마감하는 식물이었죠.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떠오르는 것들을 말해볼까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배웠던 강낭콩이 있고 또 이외에는 벼, 옥수수, 호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대표적인 강낭콩은 한 해 동안 한살이 씨에서 싹이 트고 잎, 꽃, 열매 이렇게 한살이를 거치고 일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식물이었죠. 그에 반해 여러 해살이 식물은 어땠나요? 그렇죠. 한 해살이 식물과는 다르게 여러 해 동안 산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 해 동안 죽지 않고
살아가면서 이 한사리를 끝내는 게 아니라 한사리의 일부를 반복하는 식물이었어요. 선생님을 잘 따라오면서 함께 정리할게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나무와 같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죠. 나무는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돼서 죽지 않고 잎이 나고 떨어지고 잎이 나고 떨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오랜 시간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감나무, 사과나무 등등 여러 가지 나무가 있겠죠. 이외에도 꼭 나무가 아니더라도 꽃 종류나 다른 식물 종류도 이렇게 여러 해살이 식물에 들어가기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나리나 무궁화도 한 번 꽃이 피고 죽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꽃이 피고 지고 이걸 반복하면서 오랜 기간 살아가는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해살이 식물, 여러 해살이 식물을 배워보았던 것이 기억이 나죠. 이렇게 식물에 따라 한사리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식물의 한사리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 여러분들 실험 관찰에 잘 정리를 해 놓으면서 한번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단원을 굉장히 열심히 배우느라 고생 많았고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단원, 4단원 물체의 무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